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와 위험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듯이, 어, 전 세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각종 법규들이 시행되고 있고, 기업의 규제 법안에 대응해야 되고, 경쟁력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이는 곧 비즈니스의 성과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최고 경영지에 대한 책임 강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 침해 사고 정보 유출에 관련되는 부분은 기업의 배상 소송과 고객들의 이탈, 잠재 고객의 외면, 경제사 추월 비방 전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최근에 개인정보 거래 등 이체 피해까지도 가져간다는 거죠. 보안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이런 문장들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Security is process, not a product.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Security is a chain. 보안은 사실이고 사실의 가장 약한 고리는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완벽한 보안은 없다. 그러나 보안은 있다. 다시 말해서 보안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보완을 하기는 완벽한 보완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런 그림들 보신 적 있나요? 보안 관리는 많은 위협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에 대한 위협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형태의 보안 요건들이 필요하고 그에 맞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 관리의 필요성에서 지속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시간이 갈수록 위협에 대응하는 걸 지속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위협의 갭이 매우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자산도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취약성도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의 건강 관리와 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를 비교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의 건강 관리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건강을 손실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있고 그를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굉장한 리소스의 문제가 굉장히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보안 정책 또한 인식 제고와 함께 탑다운 방식이 적절합니다. 왜냐? 경영진들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보안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를 직원들이라든지 고객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정책을 만들어서 하향식으로 어, 알려줘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위험관리나 보안 교육은 그에 따른 어, 같이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 보안 정책도 꼭 만들어야 되고 이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산의 식별, 위험의 식별, 그리고 피해와 손실 예상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고요. 보안 정책을 만들면 이를 보안 지침으로 문서화해서 관련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고객들에게도 고지를 해서 공통의 보안 의식과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안 통제 목표는 조직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위협 수준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공격 형태의 방법이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이제 모든 서비스에 폐쇄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보안 통제에 대한 목표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세웠으면 이제 자산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 자산에 대한 노출, 안전장치, 위협에 대한 주체, 위협, 취약점, 위협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긴다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하고 이에 따른 보안 통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조직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보안 위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 목표에 또 꼭 확인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보안에서 정보보호 대책의 중요한 부분들은 관리, 기술, 물리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통제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관리 체계를 만들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설정돼야 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관리적 통제는 정책, 표준, 절차, 감사, 인식 교육 등으로 표현이 되고, 기술적 통제는 접근 통제부터 보안 장비, 기반 시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보안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물리적 통제는 시설물 접근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정보 보호에 대한 경영층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안의 대책의 보안 대책의 보안 대책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됐을 때 탑다운 방식으로 경영진의 어,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보호에 대한 경영층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아마 정보보호 이제 책임자나 아니면은 직원이나 관리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볼 때 이제 경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대책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수정하거나 이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적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정보보호에 대한 경영체계 자들과의 고민을 함께 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설득하기가 좋은 상황이 되죠. 진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비용 효과적인지, 직원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시스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담당자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정보보호에 대한 담당자는 인력도 부족하고, 투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프로세스도 부족하고, 권한도 부족하고,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보안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해커는 항상 침투가 가능하고, 오늘의 안전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죠. 왜? 다이나믹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위협들이 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은 복잡한 정책을 신경 쓰지 않고 편리성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사고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제 보안관리자가 책임자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계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행이 곤란하고 보안 시스템의 도입이 중심이 되고 단순 취약점에 해결하는 데 중심이 되고 보안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가 되어 있고 유지 관리가 곤란하고 구조적이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또 CSO나 CPO가 없으면 경영진이 무관심할 수가 있고 현행 부서와의 갈등도 있고 왜냐 보안이 강화가 되면 그만큼 불편함이나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항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업부서에다가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확인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보보호 담당자의 권한이 약해지고 아키텍처 중심이 아니고 그냥 뭐 시스템을 조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보안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이런 부분들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안 관리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보호 대책과 인증을 채택을 하고 모범 사례들을 보급하고 방법론을 벤치마크하고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 교육,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 기업 구조에 대한 것들을 어, 그 기업 책임자들과 함께 보안 강화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많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 활용해서 측정하고 그에 대한 측정 어, 매트리스로 보안 관리 대응 대책을 전략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보안관리 대응 전략에서 거버넌스, 보안관리,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보보호 프로세스 내에 정립돼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보호 성공을 위해서 디자인적 사고가 필요한데 사람, 절차, 기술 모두 빼먹지 말고 공통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각각의 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고객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 그리고 책임자들 이런 데들이 같이 논리를 확인하고 정책을 만드는 걸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위험 관리가 이제 ISMS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관리 통제 항목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컴플라이언스를 연계해서 지속적인 환경이 안전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또 필요한 거죠.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임무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보호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정보보호 정책의 유형에는 프로그램 정책, 문제 지향적 정책, 시스템 지향적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정보보호 정책은 또한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등 최고 경영자의 지시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시스템을 위해서 정보보호 규칙을 만드는 것도 정보보호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룰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큐리티, 패턴, 룰 이런 것들을 정책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광의의 의미, 그 다음에 협소한 의미,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정책, 문제지향 정책, 시스템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프로그램 정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수립을 하고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프로그램의 목적, 적용 범위, 관리 및 책임 등을 부여합니다. 문제 지향 정책은 특정한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 지향 정책은 그 시기마다 트렌디한 어, 보안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위협 항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안을 수립하고 강화를 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정이 쉽고 자주 변경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문제지향 정책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적용범위나 책임 관련한 부분들은 상단에 있고 이제 항목들을 중간 이하 부분에 만들어서 이제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 보안 정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럴 때 문제 지향 정책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지 뭐 아니면은 클라우드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또 서비스와 연결되는 보안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 새로운 기술로 들어가서 문제 지향 정책으로 이제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 파악, 조직의 입장, 적용 가능 여부, 역할 및 책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려해서 정보보호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시스템 지향 정책은 이런 여러 가지들 항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위에 부분들은 강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진짜 시스템에다가 어떤 룰로 어떤 규칙으로 어떤 패턴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 사항에 맞춰서 특정 시스템에다 보안 정책을 기술하는 것을 시스템 지향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설명드린 프로그램 정책, 문제 지향 정책, 시스템 지향 정책 이런 것들은 정책서에 모두 포함이 되는 항목들로 보면 됩니다. 어떤 것들은 있고 어떤 것들은 없고 이런 경우는 좀 없고 최근에는 토탈리하게 전체 시스템의 어, 정보보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서 꼭 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은 정보보호 절차, 표준, 지침 이런 것들이 정책 내의 조직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정책 수립 시에 특별하게 더 고려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새로 개정되어 있는 정보 보안 정책이 기존 정책에 부합이 되는지 기술적 지식을 배경을 시행이 가능한지, 최고 관리자 책임자가 책임 하에 개발되었는지, 주기적 위험 관리 활동에 따라서 제기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됩니다. 필요시 정책을 검토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보통 ISMS 수립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심사 심의를 받게 되는데 심사 심의에 여기 ISMS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항목들은 위원회라든지 그 조직의 그 최고 책임자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됐는지 또 공문으로 해서 이제 결재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사전에 통과를 받았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들은 임원진들에게 공포되고 주기적으로 임원과 그 사원들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보호 정책은 다시 말해서 조직 내에서 정보 관리 활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정보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의지나 지시를 이렇게 정보보호 정책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조직에서 정보보호 목적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보호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리고 정보보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정보보호 정책이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상위 규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침, 표준이나 절차로 구성해서 이런 것도 다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 정책은 보통 정보 보호를 해야 될 내용들을 다 문서화하고 고시하고 공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책 표준, 지침, 절차 모두 이제 정의와 특징이 다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보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보 보호에 대한 상위 수준의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고 초보 경영진의 어, 그 의지나 상위 정책 같은 것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표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정책과 비슷한데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구 사항들, 규정들, 정책을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어,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하거나 권고적인 형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통 설명을 해서 많이 넣게 됩니다. 조금 뭐 다른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세부 정보에 대한 설명들을 해서 이제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는 말 그대로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보안 정책을. 그러면 이 보안 정책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떤 사항을 순서대로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 안에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과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보 정책을 만들 때 개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경영진의 지원, 법적 요구 사항의 처리, 상위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정책 개발 절차를 한번 보게 되면 준비 단계에서는 참조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정책의 구조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경영진과의 많은 검토 회의도 많이 필요하겠죠.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는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정책 적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 회의라든지 위원회를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치게 되죠. 물론 정보보호 정책의 마지막 단계는 경영진의 검토를 거친 공식적인 승인입니다. 이럴 때 주요 내용들도 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읽어보시면 좋겠죠. 정보보호 정책의 유행에는 정사 정책, 어, 그다음에 문제 지향 정책, 그리고 시스템 지향 정책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말아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이런 쪽이죠. 정보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T 부서 또는 정보보호 담당자의 편의 중심으로 개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적 도덕적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에서 보편 타당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고 법률적 측면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법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적인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은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관련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보호 상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부 수행핀, 수행 주체, 방법, 절차 등을 정보보호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 정보보호 책임은 기업의 관리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문서화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정보보호 정책 문서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해야 되고 관련되는 조직의 정책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을 한번 보면 체계적인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보안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사이의 균형, 그다음에 정보보호 활동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보안관리 전략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CSO, CTO와 함께 그 CPO까지 이런 그 정보보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제 그 임원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항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강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그 서비스나 조직과의 보안 수준과는 상관없이 많은 보완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보완을 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정보보호 전략 정책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보보호 조직 매우 중요하죠. 예전에는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서 이제 정보보호 일까지 하는 이런 담당자들 하나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었죠. 근데 이제 십몇 년 동안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 내 정보보호를 위한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중요한 임원진으로 들어오면서 정보보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ISMS나 ISMS-P 같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 정보보호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CSO, CPO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정보보호 정책을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보호 조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진과 정보보호 위협에 관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호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정보보호 계획은 전략적 계획에서 출발해야 되고 기업의 전략 목표와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수립해가지고 향후 조직이 처할 환경과 기술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정보보호 조직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정보보호를 전문하는 사람이 조직의 연계 인프라가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PM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되는 망법에도 이런 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지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45조 3에 보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관련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수립 및 관리 운영을 해야 되고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개선 등을 해야 되고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해야 되고 사전 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보안 조치 설계 구현 등이 있어야 되고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을 검토해야 되고 중요 정보에 대한 어, 자산 식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이럴 때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 서버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밖에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보안 매우 중요하거든요. 직무기술서, 고용계약서, 평판조회, 배경조사, 퇴직 항목들, 퇴직 항목에는 퇴직 처리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 삭제,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정보보호 인식,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과 보안 요건과 법제도와 맞는지 확인했고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정보보호 인식을 피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영진의 지원 확보를 통해서 이제 주요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고 정보보호 측정 지표에 또 이제 정보보호 인식을 추가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 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캠페인 같은 거 하죠. 캠페인. 뭐,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주 수요일에는 정보보호에 관련되는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캠페인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파트 1 설명했습니다.